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코로나19 가계 경제도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2022년 새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달라지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가고 또 어떤 우리 저출생 문제라든지 노령화 문제로 고생하는 또는 국가 차원의 걱정인데 그런 곳에 지원이 넓어져서 다행입니다. 예. 자, 지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속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상공인들 빠짐없이 320만 업체에 100만 원씩 3.2조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올해 가장 놀라운 소식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이 2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작년 12월 31일까지 낳은 부모님들은 받지를 못하고 1월 1일부터 1월 5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14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작년에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도요. 너무 200만 원은 못 받지만 영아수당 30만 원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4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육 바우처로 50만 원이 나오고요. 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나 또는 부부가 또는 도우미 분들까지 함께 그 경우는 3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부자분들에게 30만 원은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서민 중산층 큰 돈이죠. 부부에게는 아이 키우는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아수당은 작년에 태어났어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작년에 태어났어도 24개월? 24개월까지. 언젠가 저희가 24세까지 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은 원래 만 7세까지만 나왔는데 올해부터 만 8세니까 올해 만 8세가 되는 집은 10만 원 원래 못 받던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청소년들을 정말 우리 사회 미래로 제대로 키우려면 고등학생까지 매달 50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출산지원금 200만 원, 24개월까지는 영아수당 30만 원, 2025년도부터는 영아수당이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최저임금이 9천 원대로 시급 9천 원대로 올라가서 월급 기준으로 191만 원.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되는데 작년에가 8,720원이었습니다. 5%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이것도 부담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그럼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것도 찾아서 신청하셔서 올해 시급은 9,160원이다.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하루 8시간 근무했다고 치고 주 40시간 근무했다고 치면 월급 기준으로는 209시간을 적용해가지고 191만 원 정도다.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명사인 퀵 서비스하고 택배기사님들이 작년부터 됐고 퀵 서비스하고 대리기사님들 올해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그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3,800만 원 미만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코인 거래할 때 해외 금융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저임금 월급 올해 기준으로 지금 주수당 받아 190만 원인데 이걸로도 먹고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연봉으로 치면 2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400이 안 됩니다. 바로 이분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정말 저소득 임금이 적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서 근로장려금을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독 가구는 220만 원. 그다음에 홀벌이 가구, 단독 가구는 이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홀벌이 가구는 가족은 여러 명인데 혼자 버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연소득이.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해라고 공지가 뜹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작게는 제가 이렇게 받는 분을 알아보니까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이제 연소득에 따라 본인이 받는 소득에 따라 그렇습니다. 달라질 그러니까 수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저소득 노동자들은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 받고 겨우 다니고 있다. 근데 너무 허덕일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일면 대선 전에서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는데 재난지원금 나오면 재난지원금 말고는 더 받는 게 없잖아요.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191만 원 월급 기준으로 그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근로장려금이죠. 최소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까지 상반기 하면 나눠서 나온다. 근데 이거 역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해 두셨다가 상반기, 하반기 말쯤에 공지가 뜰 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코인도 해외 금융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요즘에 이제 코인 거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외환 거래하면 다 신고하잖아요. 코인은 신고를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는 신고 대상이라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한 주 이상으로 사잖아요. 옛날에 주식을 이제는 0.5주 이렇게 살 수 있게 삼성전자를 0.5주씩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한 주에 몇백만 원 하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인데 본인이 예를 들면 그렇게 돈이 없거나 또는 뭐 0.5주 단위로 뭐 사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주식 투자 계획상. 그게 분할 구매가 가능해진 거죠. 한 주 이상이 아니라 한 주 이하로. 저는 이번에 이것도 좀 눈여겨보게 되던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 모든 게 다 좀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는 또 내야 그래서 되고. 결국 임대료를 그 캐나다처럼 강제로 정부가 50% 내고 세입자가 25% 낼 테니 건물주도 25% 손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못한 겁니다. 결국 착한 임대인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작년 아직 통계는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 10만 명 정도가 동참을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전체 임대인의 숫자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그래도 10만 명 이상이면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했는데 재작년에는 만약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내가 깎아줬다 세입자들에게 그러면 500만 원을 연말에 돌려받았어요. 작년에는 임대료를 1,00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러면 연말에 7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손해보는 금액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깎아준 임대료에. 그것이 올해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말까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방역 조치도 1월 지금 중순까지 연장됐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거든요. 방역 조치가 상반기까지는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당하는 분들 또 경영이 업종은 정말 임대료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지원금 받고 손실보상금 2차, 3차 받아도 임대료 내면 다 끝나버린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깎아주면 세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고통 분담의 시기에는 영업금지면 임대료도 정지되고 영업제 아니면 임대료도 일부 깎이고 대신에 임대인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50%든 60%든 이게 다행히 이번에 여야 후보가 모두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건데요. 자, 제가 은행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 근데 3달 동안 임대료하고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2,500만 원만 상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임대료하고 인건비는 필수 불가결하고 그건 임대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노동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돈이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생존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손해볼 수 없잖아요. 은행에 예를 들면 정부가 나머지 250만 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나머지를.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이미 시행을 했어요. 이거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제 한국형 PPP라 그래서 페이먼트 프로텍트.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거를 하지는 못하는 거고. 공약으로 나온 게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참에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나 또 비슷한 어떤 전염병이기나 또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자연재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만 희생이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이제 지켜봐야겠군요. 이런 제도적인 장비가 하나하나씩 좀 마련이 돼서. 반드시 이번에 저는 꼭 공약으로뿐만 아니라 2월달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거기서라도 처리하자.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또 다른 게 1% 초저금리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게 또 빚을 빚내서 갚아라는 거냐라는 비판은 있지만 근데 정작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나는 장사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라도 빚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빚이 지금 은행에 가면 안 빌려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비싸죠. 5%, 6%까지 되고 저축은행이 10% 안팎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일단 영업금지하고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신용등급 옛날 9등급, 신용등급 체계로 하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잖아요. 그분들 어디가 돈도 못 빌리거든요. 또는 금리가 비싸고 그분들에게 1%로 1,000만 원을 지금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한도가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비판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또 빚내라는 거냐.
근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50조, 100조 추경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당장 1%면 진짜 무이자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라도 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극복하는 거고 나는 안 빌리려는 분은 버티고 있다가 2차, 3차 손실보상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 500만 원을 먼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설날 전에 무조건. 예. 그래서 만약에 손실보상이 400만 원이면 나중에 100만 원을 이제 환불하면 되는 거고 내가 손실보상을 10월, 11월, 12월 2차, 1, 2, 3, 2, 3차잖아요. 손실보상이. 만약 500만 이상 손실보상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으면 안 예. 빌려도 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당장 1%로 1,000만 원을 받으셔서 급한 불이라도 끄는 버티시는 마음으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한 가지 살펴볼게요. 최근에 재미있는 경제 빅데이터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와 함께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살아가는 불안의 일상화가 이어지면서 수백만 원을 쉽게 지르는데 10원을 아끼는 이중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방역 상황에서 사람들 우리가 배달 많이 하니까 제가 두 가지 통계를 갖고 왔는데 프랜차이즈가 늘어났어요. 네. 특히 배달 프랜차이즈. 그런 것처럼 이 소비에 있어서도 부자들은 많은 돈을 써요.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못 쓰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10원짜리라도 포인트라도 챙기는 그런 소비 행태가 양극화됐다. 그러니까 소비의 양극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달 프랜차이즈는 늘어났고 네. 그런데 소득은 줄어들었고 외식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소비는 양극화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존에 뭐 해외여행 가고 뭐 고가 명품 해외여행 가고 뭐 이랬던 분들 목돈을 안 쓰게 되니까 뭐 명품 소비하고 뭐 몇백만 원씩 하는 물품을 사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부분도 그게 양극화 통계로 예. 나타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서민들은 그렇게 못하죠. 저도 네. 길 가다 보면 명품샵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네. 깜짝 놀랍니다. 아, 한국 경제가 망한 게 아니구나. 어려운 사람들만 더 어려운 거죠. 소상공인들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노동자들 중에 임금이 깎인 분들 그다음에 실업당한 분들 이분들이 어렵습니다. 그게 OECD 통계 신빈곤층 6분의 1, 우리 국민 6분의 1, 한 850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분들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지금 힘들었기 때문에 대선 후쯤에 제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